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부양책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미국이 세계 경제 무대에서 1인자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로, 다리, 5세대 통신망 등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약 2조 달러 규모의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 GDP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The American Jobs Plan will modernize 20,000 miles of highways, roads, and main streets that are in difficult shape right now. It'll fix the nation's 10 most economically significant bridges in America that require replacement. 오는 2030년까지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 계획 역시 포함됐습니다. 또 반도체 제조를 위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가정 돌봄 4천억 달러, 주택 인프라 3천억 달러, 제조업에 3천억 달러가 투자될 계획이며 전산망 강화와 5세대 통신망 구축, 상수도 개선 등에 수천억 달러가 배정될 전망입니다. 공개된 인프라 부양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한 더 나은 재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총 8년의 장기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부양책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가장 큰 투자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국의 경제적 추격을 따돌리고 미국이 1인자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ake us more competitive around the world, promote our national security interest, and put us in a position to win the global competition with China in the upcoming years. It's big, yes. It's bold, yes. And we can get it done. 재원은 법인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다수의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대규모 인프라 부양책은 지지하지만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부터 초당적인 지지로 부양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LA 카운티 방역 등급이 완화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업종별 운영 방침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우수 기자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LA 카운티는 오렌지 등급에 속합니다. 식당은 전체 수용 인원의 절반인 50%까지 실내에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야외 영업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용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업이 불가능했던 바와 같은 형태의 술집은 야외 영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며 8피트 간격으로 최대 6명까지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밴드 공연 등 라이브 퍼포먼스는 여전히 제한을 받지만 TV 시청은 가능합니다. 미용실 등 퍼스널 케어 서비스는 전체 수용 인원의 75%까지 실내에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 수용 인원도 늘어납니다. 100명 미만의 관객 입장이 가능한 상영관은 전체 수용 인원의 25%, 200명 미만의 관객 입장이 가능할 경우 전체 50%까지 관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 판매 업종 역시 전체 수용 인원의 75%까지 실내에 손님을 받을 수 있는데 규모가 큰 쇼핑몰의 경우 푸드코트를 제외하고는 인원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비필수 업종 종사자들 역시 사무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재택근무로 발생했던 업무상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간 야외에서 진행됐던 예배도 실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전체 수용 인원의 절반인 50%까지 실내 입장이 허용됩니다. 실내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25%까지 입장이 허가되며 박물관과 동물원 그리고 수족관은 전체 입장객의 50%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다음 주 월요일인 5일부터 경제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세가 안정적인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오늘부터 오렌지 등급이 적용됐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일부터 50세 이상이면 백신 접종 자격을 얻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늘어나는 백신 수요로 예약 차질을 예고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백신을 보급하고 있는 접종센터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비영리 단체 MCC에는 백신 접종 예약자 중 한인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과 식품업계 종사자 등에게 1차와 2차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일부터 백신 공급 대상자가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늘어나는 수요로 백신 접종 예약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CC에는 백신 접종 예약 차질을 우려해 공급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4월 1일서부터 50살 되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예약을 4월 달에 더 늘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도 더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 센터들이 백신을 많이 보관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인타운의 백신 접종 센터들은 같은 장소에서 1차 접종을 한 사람에게 2차 접종을 우선 예약해주지만 다른 백신 센터에서 1차 접종 후 2차 접종 예약을 못한 사람에게도 백신 종류가 같다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2차도 우리 미션시티 커뮤니티 병원에서 맞을 수 있는데 그거는 웨이팅 리스트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화를 해주시면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백신 공급에 있어 40%는 불균형적으로 보급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라티노, 흑인 등이 백신 접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이유케어는 한인타운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유케어는 내일부터 50세 이상으로 백신 보급이 확대되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보급량은 더욱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이유케어 클리닉은 연방정부 인증 의료기관으로 그 저소득층이나 아니면은 그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외계층,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오히려 추가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백신 접종 센터들은 백신 공급량을 2배 이상 늘렸지만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늘어나면서 평소보다 예약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며 미리 예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들에게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는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고 초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앞서 실시한 16살부터 25살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비슷한 발열과 오한, 무기력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16살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18살부터입니다. 화이자는 몇 주 안에 12세에서 15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사용 허가를 FDA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FDA 긴급 사용 승인 후 11살 이하를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사회적 봉쇄 완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19 양성률이 미 전역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CDC가 공개한 각 주별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 데이터에 따르면 뉴저지주가 지난주 7일 평균 인구 10만 명당 346건의 확진율을 보여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한 달간 평균 코로나 양성률이 3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총 확진 건수는 3만 건이 넘었고 한 주간 누적 사망자는 2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주 당국은 인구 밀도나 주간 출퇴근 인구가 많은 지리적 특성, 변종 바이러스 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머피 행정부는 이번 주 금요일을 기해 실내와 실외 대규모 시설 인원 제한 허용을 대폭 완화하는 등 사회적 봉쇄 완화와 일상 복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는 가을 새학기에는 모든 학교가 100% 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보건당국은 아직은 경계를 풀 때가 아니라며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개인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최근 미 전역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 평균 6만 3천 명대로 한 주 전보다 무려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와 같은 증가 이후에는 항상 감염자 폭증이 있었다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봄방학을 맞아 여행제 인파가 몰리고 있어 4월 이후 감염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 신규 코로나 확진 건수는 4,378건, 추가 사망자는 61명 발생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나 펜실베니아주는 뉴저지에 비해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뉴욕시를 제외하고 10만 명당 확진 건수가 237건 나왔고 지난 7일간 총 확진 건수는 2만 6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450건의 확진 건수가 나와 시 단위 단일 지역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일간 총 확진 건수는 3만 7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서 마주오던 60대 아시안 여성을 폭행한 흑인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오늘 아시아계 여성을 폭행한 용의자를 증오범죄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38살의 흑인 남성 브래던 엘리엇으로 지난 2002년 모친을 살해한 전력으로 평생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용의자 엘리엇은 아시아계 여성 피해자에게 폭행과 함께 아시안을 비하하는 말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주요 도시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는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발생한 아시아계 피해자는 길을 걷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용의자에게 수차례 발로 짓밟혔습니다. 피해자는 뉴욕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어제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내년 슈퍼볼 개최지가 LA로 선정됐습니다. 슈퍼볼 조직위원회는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2022 슈퍼볼을 개최하며 이는 지난 1993년 이후 29년 만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볼이 LA로 유치되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버지 레비뉴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없으나 인접 아파트 외벽이 일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에서 실종된 50대 한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리틀페리 경찰국은 지난 27일 해켄색 강에 시신이 떠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확인 결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실종됐던 50대 한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잇따른 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던 보잉 737 맥스 기종 100대를 구매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연방항공청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조종사 재교육을 조건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운항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 온두라스 경찰이 중남미 캐러밴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온두라스 국경에 도착한 중남미 이민자의 90%가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에 실패해 결국 국경 통과가 저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들어 두 번째 미국행을 시도한 그룹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